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2학기 온라인 언어문화 교류의 성과 발표회 사회자를 맡은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팀 정은지입니다. 성과 발표회는 개회식, 교원 인사, 성과 발표 강평, 그리고 폐회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는 상명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그리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교, 아제르바이잔 국립언어대학교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튀르키예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박은혜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탄불 대학교의 박은혜라고 합니다. 우선 한 학기 동안 여러 학생들이 참여한 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희영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이번 학기에는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이스탄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준비반이 따로 있어서 1년 동안 일주일에 5시간씩 이제 한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이제 1학년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또래 학생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양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제르바이잔 국립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과의 알리에바 바하르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알리에바 바하르입니다. 저희 대학교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기회를 얻었는데요. 우선 이희원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문화 교류를 하면서 아마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들이 수고 많았고요. 많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아마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글로벌 한국어과의 조성우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의 조상우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산에 와서 어디 가는 길이라 이 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준비해 주신 상명대학의 이희영 교수님께 참 감사의 말씀드리고 올해는 당국대학교에서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신 학생들도 한국어를 많이 배우셔서 앞으로 우리 한국 문화 이런 것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한국 학생들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의 이희영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이희영입니다. 우선 먼저 그 언어문화 교류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은혜 교수님, 또 알리에바 바하르 교수님, 또 조상우 교수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언어문화 교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연락과 학생들의 그 언어문화 교류 일지, 또 성과 발표의 자료 등을 이제 정리하고 또 일정에 많이 관여해 주신 또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 중에 재학 중인 또 이수아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회를 맡아준 또 정은지 학생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제 언어문화 교류에도 거의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서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특히 아까 이제 박은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한국어를 처음 배우고 또 전공에 진입한 학생들이 또 앞으로 또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또 한국 학생들을 또 만나기가 또 쉽지 않은데 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또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또 한국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올해는 또 당국대학교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좋은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또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서로의 나라를 방문했을 때, 좀 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성과 발표에 앞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카메라 켜주세요. 부담이 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한번 이렇게 쫙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캡처할게요. 예, 네. 캡처합니다. 예, 하나, 둘, 셋. 예, 잠시만요. 예, 캡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 발표는 총 10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선 5팀의 발표 후 10분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고민경, 야지치, 멜리사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고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멜리스입니다. 활동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달간 진행하였으며 저희는 첫 번째 만남에서 매주 월요일 튀르키예 시간 오후 2시, 한국 시간 오후 8시에 활동을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만약 정해진 활동 날짜에 일정이 생겨 참가가 어려울 경우 서로에게 미리 알려 일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프로그램인 구글 미트를 사용해 총 6번의 만남을 가졌고 매 활동 마지막에 다음 활동의 주제를 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25년 1월 20일 월요일 한국 시간 오후 8시, 튀르키예 시간 오후 2시에 가졌습니다.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의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해 각자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이야기하며 만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마침 첫 만남을 가지고 나서 한국은 설 연휴가 있었기에 다음 시간 주제는 새해맞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25년 1월 27일 월요일 한국 시간 오후 8시, 튀르키예 시간 오후 2시에 가졌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어 표현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긴장과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한국의 명절과 설날을 주제로 한국의 명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나 놀이문화 등에 대해 소개하였고, 멜리사는 튀르키예 신년 축하 행사를 주제로 튀르키예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2월 17일 월요일 한국 시간 오후 8시, 튀르키예 시간 오후 2시에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영화, 예능을 주제로 하여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자국의 드라마, 영화, 예능을 소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드라마로는 5월의 청춘을 소개하며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영화는 I Can Speak를 선택하여 일제강점기와 일본군 위안군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능으로는 비정상회담을 소개하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멜리사는 튀르키예 드라마 마법의 어머니, 예능 나는 몰라요, 내 아내는 알죠, 영화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나요?를 소개하며 왜 자신이 이것들을 좋아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2월 19일 수요일 한국 시간 오후 8시, 터키의 시간 오후 2시에 가졌습니다. 음식을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민경기는 비빔밥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었고, 또 비빔밥과 권역된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터키의 디저트를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을 2월 24일 월요일 한국 시간 오후 4시 반, 터키의 시간 오전 10시 반에 가졌습니다. 저희는 서로 각 나라의 춤을 소개했습니다. 민경기는 한국 무용의 정도와 특징, 그리고 촬영 장치에서 주었던 곡두각시 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터키의 정통 춤인 할라이와 호론, 그리고 제이백을 설명했습니다. 각자 발표를 하고 나서 서로가 소개한 춤을 본 느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만남을 2월 26일 수요일 한국 시간 오후 8시, 터키의 시간 오후 2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정통 의상을 주제로 하여 민경이는 한복의 역사와 시대별 특징에 대해 소개했고, 저는 지역마다 다른 정통 의상 중 공통적으로 입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언어 문화 교류회를 통해 한국과 터키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했는데 두 나라가 비슷한 점이 많아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활동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어 실력에 자신이 없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조금 무서웠습니다. 학교 과제나 일정이 바빠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참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히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국어가 더 편하게 느껴지고 마지막 활동쯤에는 민경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 친구가 생겨 매우 기쁩니다. 만약 다음에도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언어 문화 교류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으나 활동을 하면서 전부 쓸모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주제와 벗어난 궁금증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도 즐겁게 나누어준 멜리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멀고도 가까운 튀르키예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현지 친구가 생겨 매우 기쁩니다. 기회가 된다면 멜리사가 들려준 매력적인 튀르키예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이희영 교수님과 김한식 교수님, 그리고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의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언어문화 교류의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채림, 구르소이 나즈 아즈라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공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단국대학교 글로벌 한국어과 이채림입니다. 그리고 저의 팀원은 튀르키예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의 한국어 문학과 구르소이 나즈 아즈라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진행한 언어 문학 교류의 성과를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참여하게 된 계기, 진행 방식, 활동 내용, 소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언어 교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튀르키예 역사, 음식, 전통, 예술 등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르소이 나즈 아젤 학생은 한국어 말하기에 더 편해지고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서 참가했다고 했고, 수업 중에는 교수님과 말할 수 있지만 수업 외의 활동에서 더 많은 연습을 하고 싶었고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제는 저희가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선정했고, 시간은 총 8회를 진행했고, 매 1시간씩 진행하였습니다. 또 방식은 줌으로 회신을 했으며, PPT 제작 후에 발표를 했고, 발표 일지는 번갈아 가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희의 활동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회차는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튀르키예의 학교 생활과 한국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튀르키예의 학교 생활과 학과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국의 대학 시스템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계절과 방문하면 좋은 명소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계절별 여행지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을 나눴습니다. 2회차는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한국의 대학 생활과 튀르키예의 날씨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대학 생활의 특징인 강의 방식, 축제, MT,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소개하며 실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튀르키예의 날씨와 계절별 여행지에 대해 알아보며 각국의 자연 환경이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회차는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각국의 음식 문화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튀르키예 음식의 역사와 주요 요리를 배우며 흔히 잘 알려진 케밥과 바클라바 같은 대표적인 음식 외에도 다양한 지역별 요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반찬 문화와 오방색을 활용한 음식, 발효 음식의 특징을 설명하며 음식을 통한 전통적 가치관 차이를 느꼈습니다. 특히 서로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맛보는 기회가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4회차는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명절과 축제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 그리고 다양한 전통 및 현대 축제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튀르키예의 라마단과 쿠르반 바이람 같은 종교적 명절과 활동에 대해 배우며 각국의 문화적 배경이 다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회차는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예술과 대중문화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튀르키예 예술가, 영화, 드라마, 전통춤, 악기, 의상을 소개받고 한국의 전통 및 현대예술, 케이팝, 드라마, 예능, 웹툰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케이팝과 웹툰이 튀르키예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서로의 문화 콘텐츠를 추천하며 직접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6회차는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글, 한국의 전통 예술, 역사 유적, 철학을 소개하고 튀르키예의 역사와 알파벳 변화, 전통 의복, 결혼 및 군대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민속춤인 할라이를 감상했는데 화려한 전통 의상과 역동적인 춤 사위가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7회차는 2025년 2월 5일 수요일
교육 시스템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며 고등학교 유형과 대학 입시 과정의 차이를 공유하였습니다. 튀르키예의 TYT 기초 자격 시험과 AYT 전공 자격 시험 방식이 한국의 수능과는 다르지만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감은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교육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활동 8회차는 2025년 2월 8일 토요일에 생활 예절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나이 문화, 존댓말, 반말, 식사 술자리, 공공장소, 예절 등을 소개하며 튀르키예의 일상 예절과 대중교통 예절, 존경 표현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에서는 연장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각국의 재활용 문화 차이점을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8회에 걸친 언어 문화 교류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로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 처음에는 소통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번역기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면서 점차 원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루소의 아즈라 학생은 지금 말하기가 더 편해지고 문장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야기했던 주제가 한국 문화, 한국의 일상생활, 학교 문화와 예절이어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갈 때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혜민, 세페로바 율비아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동영상 발표로 진행하는데 제가 영상을 띄우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 뭐 직접 띄울 수 있으면 직접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대신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아, 예, 동영상 잠시만요, 소리가 그러면. 네, 예. 네,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문화교류의 성과보고의 발표를 맡은 상명대학교 고이민입니다. 이번 언어문화교류회에서 저는 아제르바이잔의 율비아와 총 8차례에 걸쳐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로는 먼저 진행 방법을 소개하고 그 다음 각 차시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린 후 마지막 소감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류는 총 8차례에 걸쳐 줌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차시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해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비교하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는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고 또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서로의 소감을 가볍게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교류에서는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K-팝과 판소리와 같은 전통 음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였고 또 한국의 떼창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율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의 다양한 음악 장르, 전통 악기, 그리고 유로비전이라는 유럽 최대의 노래 경연 대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음악에 대해서 또 새로운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교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취미생활입니다.
이번 교류에서는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카페, 한강, PC방, 코인 노래방 등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취미 생활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율비아는 독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등 본인의 취미를 이야기해 주었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책과 드라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3차 시 주제는 영화와 드라마입니다. 율비아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 이미 아는 작품이 많다 보니 최대한 새로운 작품을 소개해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미스터 선샤인 등을 추천하며 한국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의 대표 영화들과 전통적인 영화관을 소개하며 짧은 영상 자료를 함께 보여주어 더욱 흥미롭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시 주제는 여행입니다. 한국 방문 시 추천할 만한 관광지로 경복궁, 홍대, 하동마을 등 역사적인 장소 혹은 또 현대적인 명소를 함께 소개하였고 네이버 지도 활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율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명소와 역사적인 장소들을 다양한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해 주었습니다. 5차 시 주제는 명절입니다. 한국의 대표 명절인 설날, 추석, 한글날 등 다양한 한국의 명절을 소개하였고 또 그날 먹는 음식 혹은 전통을 소개하였습니다. 율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의 명절인 라마단, 노브루즈 등을 이야기하며 명절 행사와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 나라의 명절 문화는 달랐지만 또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가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또 인상 깊은 교류이기도 했습니다. 6차 시 주제는 음식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표 음식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찌개와 해장국, 그리고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디저트와 야식을 설명하였고, 율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음식인 돌마, 샤필라프, 보즈바시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아제르바이잔의 디저트의 화려한 비주얼이 인상 깊었던 교류였습니다. 다음으로 7차 시 주제는 유행하는 패션입니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패션 트렌드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레이어드룩, Y2K 패션, 남친룩 등을 소개했고 율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 주얼리 트렌드, 그리고 인기 있는 쇼핑몰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각 나라의 스타일을 비교하며 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던 교류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8차 시 주제는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마지막 교류에서는 각 나라의 대학 문화를 공유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 제도와 학과, 그리고 CC, OT, MT 등의 문화를 소개하며 또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한국 대학생의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비아는 본인이 학교 생활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8번의 교류를 통해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동시에 한국 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한 주제보다는 친구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느낌으로 대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다양한 재미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뤘는데 덕분에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또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임사나 아타예바 아이샤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문화 교류의 성과 발표회를 하게 된 아제르바이잔 국립언어대학교 아타예바 아이샤입니다. 저는 한국의 상명대학교 임사한 씨와 언어문화 교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차는 진행 방식, 활동 내용, 활동 소감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매주 다양한 주제를 정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 문화. 임상한 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과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며 김치가 한국식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 요리인 플롭, 케밥, 도가, 쿠탑, 디저트로는 바클라바, 셰케르부라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서로의 전통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통점과 차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행지. 임상한 씨는 서울, 부산, 전주, 경주, 제주도 등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바쿠의 이차르샤흐르, 플레임타워, 헤이달 알리yev 센터, 고부스탄 국립공원 등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인 명소를 설명하였습니다. 서로의 나라를 직접 여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담. 임상아 씨는 한국 속담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 속담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려주며 비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 속담 우잡고 홈난 야한 건수는 한국 속담 육사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사적 인물. 임상한 씨는 세종대왕이 업적과 한글 장제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 독립에 기여한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서로의 나라 역사에 대해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신과 금기. 임상한 씨는 한국에서 밤에 손톱을 깎으며 안 된다는 미신을 설명했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비슷한 금기가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달라붙는 음식을 먹으면 합격운이 좋아진다고 믿는다고 하였고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소금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임상아 씨는 한국의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공공킥보드 등의 교통 시스템을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코카드 시스템과 대중교통 이용 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 기후와 패션. 임상아 씨는 한국의 사계절과의 다른 패션 스타일을 설명하였고 저는 아제르바이잔의 9개의 기후대와 지역별 날씨의 다른 의복 문화를 소개하였습니다. 계절에 따라 패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유머와 농담. 임상학 씨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밈과 신조어 그리고 한국식 아재 개그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머 문화와 몰라나 스라틴 이야기처럼 교훈이 담긴 농담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서로의 농담을 비교하며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임상학 씨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서의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임상아 씨는 한국에서도 다문화 사회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또 나라가 다문화 분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문화를 서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소한 문화 교류를 넘어 서로 공감하고 우정을 쌓으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효순 으르막 티르크 일마즈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후 10분 휴식하겠습니다. 발표가 정했습니다. 저희도는 TFTA의 국립기술산별대학교에 재학 중인 으르막 티르크 일마즈와 한국대학교 정교순으로 이루어진 조인데요.
오늘 성과 발표는 저 정우진이 주도하고요. 중간중간 물음학습을 소감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구성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국에 교환학생 가고 싶은 으르막씨와 튀르키예에 한 달 살이 하고 싶은 정우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교류 활동을 하면서 직접 캡처한 사진인데 너무 둘 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교류 활동할 때 너무 재미있게 했고요. 은영학 씨는 언어 문화 교류를 통해서 한국어 심화학습을 하고 싶어 했고, 저는 튀르키예의 실생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류 활동 주제를 크게 언어와 문화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언어는 튀르키예 기초 회화, 그리고 한국어 관용 표현과 신조어로 나누어 봤고요. 문화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나 숙소 예약 방법, 그리고 실생활 같은 거를 주제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가지고 서로 동영상 공유하기도 했거든요. 짧게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어 부분에서는 제가 튀르키예 기초 언어를 배워보는데요. 튀르키예 여행을 갈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들을 으르막 씨한테 보내가지고 으르막 씨가 이거를 튀르키예어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인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없는 거를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봤는데 카페인은 튀르키예어로 똑같이 카페인이고 그리고 없는이라는 뜻이 시드래요. 그래서 카페인 시드 하면은 카페인이 없는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요? 식사하는 식당 어디에요? 아니면 뭐 화장실 어디에요? 할 때 어디에요를 자주 쓸 것 같아서 어디에요가 뭔지 물어봤는데 멜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으르마 씨가 꿀팁으로 적어줬는데 말할 때는 좀 빨리 해가지고 멜데 맞나요? 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멜데라고 하면은 이제 현진처럼 보일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던 부분이 달다가 귀엽다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다트가 이제 달다 귀엽다는 뜻이고 또 맵다는 쓰다라는 뜻이 있대요. 한국에서는 없는 표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튀르키예 기초 회화를 배웠었고요. 저는 이제 한국어 관용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남의 말을 쉽게 듣는 사람을 귀가 얇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잔소리가 너무 싫을 때 귀가 따갑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관용 표현들을 알려드렸고 또 PPT에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튼튼이가 좋다는 거를 한국어로 손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PPT에서는 손이 크다가 도둑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밌었고 또 한국인은 유독 밥에 진심이라서 밥과 관련된 관용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밥값하다, 사람이 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의 밥값하다라고 했는데 튀르키예어에도 비슷하게 빵값하다, 빵값하다가 아까 한국어의 밥값하다랑 비슷한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한국에서의 주식이 밥인 것처럼 튀르키예의 주식이 빵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르막 씨도 혹시 기억나는 관용 표현 있으신가요? 저는 소논샵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한 손보다는 두 손이 큰 소리를 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일이 같이 하고 같이 한 혼자보다는 같이 하면 더 힘을 내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그림만 넣어가지고 어떤 관용 표현이 있을지 맞춰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카드가 이스탄불 카드라는 건데 버스 카드래요. 이게 파란색은 청소년용이고 빨간색은 어린용인데 여행자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여서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페이패스라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몇 회 이상 사용하면은 페이백을 해주는, 승급을 어느 정도 해주는 카드여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영상도 짧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이랑 내부 모습, 그리고 내리는 모습 같은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숙소 예약이랑 부동산 거래 방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면 저렴하게 숙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에서는 생소한 방갈로라는 숙소 분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여행 가게 되면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유랑 씨가 한국에 오게 되면 기숙사에 살게 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혹시 또 집을 따로 구할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용어를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 같은 거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교로 오시다 보면은 대학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끔 한 번씩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식생활 부분을 공유를 해봤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정말 동물 문화가 있더라고요. 일요일 아침마다 이제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대요. 한국에서는 보통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나가 놀거나 하는데 이런 주말에 가족들이랑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대화도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따뜻해 보였고 또 차랑 치즈 같은 거를 많이 먹는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류회 중에 저희 한국에 설이 껴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설 명제를 보내면서 직접 찍은 점이나 동성 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으르막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교류에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어 이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배우고 있고 한국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은지 그리고 청동놀이 그런 것을 배웠어요. 특히 저는 한국어 문학과를 전공해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소감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언어문화 교류에 신청할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문화보다 이제 그 나라에 직접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었는데요. 이 바람을 절짝인 으르막 씨가 이루어졌어요. 으르막 씨가 실제 생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줄 때는 저도 순간 튀르키예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으르막 씨가 알려준 튀르키예 기초 회화랑 풍습 같은 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튀르키예에 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쉬웠던 점을 굳이 꼽자면 저희가 브루 시간을 준 무료 미팅 시간이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30분만 만나는 시간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준비한 내용을 다 못 보여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도움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과 발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주은 나디드 텀퍼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 문화 교류 성과 발표회를 진행할 발표자 상명대 문주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의 회의 주제는 1차 자기소개, 2차 속담, 3차 관광지, 4차 교육제도, 5차 의료제도, 6차 대중문화, 7차 음식문화, 8차 대중교통수단으로 총 8번의 교류를 진행했고요. 진행 방법은 회의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각자 자료 수집 및 내용을 구성해서 줌으로 화상 발표를 통해 발표를 하고 회의에 대한 교류 일지를 매번 작성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서로를 자기소개하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8차의 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속담이었는데요. 한국어와 튀르키예어 속담 비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나라의 속담을 소개했습니다. 나디데 텀퍼 친구는 튀르키예어와 한국어에서 비슷한 속담들을 가져와서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었으며 저는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속담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관광지였는데요.
한국과 튀르키예 관광지 비교라는 주제로 두 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서울, 전주, 경주 등등 한국의 유적지가 가득 문전 학생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나디데 마이크 텀퍼 한번, 예. 친구는 베이스의 한국과 교도제 비교 그 다음은 의료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국과 튀르키예 의료 제도 비교라는 주제로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비교했습니다. 나디데 텀퍼 친구는 의료 제도의 디지털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저희 나라의 높은 의료 기술 수준과 높은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은 각 나라의 대중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밈과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며 인스타를 통해 서로 많은 것이 교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두 나라의 전통 음식과 식사 문화를 비교했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떡볶이, 식혜와 같은 소울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튀르키예의 메제라는 음식에 대해서 나디데 텀퍼 친구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디데 텀퍼 친구는 이스탄불 카르라는 튀르키예의 교통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고,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언어 문화의 교류에 대한 소감으로 나디데 텀퍼 친구는 언어 문화 교류에 참여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도록 한국과 튀르키예 문화에 대해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각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고, 저는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보며 좋은 대화를 나누어서 재밌었고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법 신기하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걸 얘기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지윤, 압두라크마노바 나르민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언어 문화 교류 성과에 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발표를 맡은 상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지윤이고요. 저와 함께 언어 문화 교류를 진행한 학생은 아제르바이잔 국립언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압두라크 마노바 나르민 학생입니다.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활동 진행 방법, 두 번째는 활동 내용, 세 번째는 활동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진행 방법입니다. 우선 저희는 줌으로 만나서 각자 준비해온 내용을 소개하고 소개한 내용에 대해 소감을 짧게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에는 다음에 소개할 주제를 제가 미리 나름인에게 알려주었고요. 만남이 끝난 이후에는 언어 문화 교류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활동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2024년 12월 20일에 이루어졌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나 동물, 취미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나르민이 좋아하는 동물로 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말을 타는 사진도 보여주었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자기소개 파트에 나르민이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은 2024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고요. 다양한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나름인에게 동짓날이나 추석, 설날 등의 정의와 명절에 먹는 음식, 풍습 등을 소개했고, 나름이는 아제르바이잔의 명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명절인 노브루즈의 풍습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2025년 1월 6일에 이루어졌고요.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중에서도 역사와 종교, 음식, 대중매체,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그 K-드라마나 K-팝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소개했고요. 또 나르미는 아제르바이잔의 종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자리 잡은 차 문화와 전통 음식, 그 중에서도 고기 요리가 매우 유명하다는 사실 등을 사진과 함께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2025년 1월 16일에 이루어졌고,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의 문화재와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와 세계유산의 의미 차이를 나르민에게 설명한 뒤에 한국의 문화재이자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이나 창덕궁, 탈춤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르민은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재인 마드라사와 궁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전통 음악이 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새로운 문화들을 다양하게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만남은 2025년 1월 23일에 이루어졌고,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언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나르민에게 한글의 창조와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알려주었고,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 표현들도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며 소개했습니다. 나르민은 아제르바이잔의 언어 유래와 기본적인 인사말을 소개해 주었고, 서로 함께 아제르바이잔의 언어로 인사말을 주고받는 시간도 짧게 가져보았었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만남은 2025년 2월 25일에 이루어졌고요.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결혼식 예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혼례 특징과 절차, 그리고 전통 혼례와 현대 결혼식의 차이점 등을 나르민에게 소개하였고요. 나르민은 저에게 아제르바이잔의 결혼식 순서와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 아제르바이잔의 독특한 결혼식 풍습, 이제 예를 들면 구두 바닥에 이름을 쓰거나 이제 결혼식 중에 춤을 추거나 또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들도 모두 화려하게 의상을 입는 것 등 다양한 아제르바이잔의 전통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나르민과 함께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제르바이잔만의 특별한 전통과 문화, 예절 등을 새롭게 알 수 있었고, 언어 문화 교류가 나르민이라는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아주 뜻깊은 활동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 나르민은 저는 지윤과 대화하면서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또한 지윤처럼 좋은 친구를 알게 되어 기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국어를 듣는 것이 저희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정우, 벨리브 부세 갈리친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잠깐만요. 잘 보이세요? 네. 네. 우리 팀은 상명대학교 이종구하고 türkiye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 엘리프 부세 가립진입니다. 저희 발표는 교류 방식, 활동 내용, 활동 소감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는 교류 방식입니다. 저희는 구글 미트를 활용해 각자가 제작한 PPT를 실시간 발표하며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중에서는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다음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는 각자의 관심사나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활동 내용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한국과 튀르키예에서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인기가 있는 MBTI, 한국의 MBTI와 튀르키예의 별자리 및 점성술을 비교하며 작가의 성격 유형과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정구 씨는 INFP이고 저는 ESFP입니다. 그 다음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정식, 떡볶이, 붕어빵 등을, 튀르키예에서는 만트, 피데 등 같은 전통 요리를 설명하며 각 나라의 대표하는 음식을 통해 서로의 식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도시를 소개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수원시과 튀르키예에서 가지안테프를 소개하며 각 도시의 역사, 문화, 관광 명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주변 국가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역사적 관계를, 튀르키예에서는 몽골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다루며 문화적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주변 국가로는 중국과 일본을 소개했고 역사적 관계와 그로 인한 문화적 교류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몽골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징기즈 칸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다루며 튀르키예와 몽골 민족 간의 문화적 유사점을 비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과 전통 문화에 대한 한국의 설날과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명절로 전통 음식과 놀이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라마단과 비교하며 라마단이 금식과 공동체 유대 강과를 통해 가지는 문화적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하루 일과 이프타르와 사후르의 전통 음식, 축제 분위기 등을 공유하며 두 나라 명절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뷰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뷰티 트렌드에서는 한국의 석광 메이크업과 애교살 메이크업, 그리고 튀르키예의 터키시 딜라이트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스러운 빛을 강조한 피부 표현이 특징이며 튀르키예의 따뜻한 색조와 눈매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차이를 비교하며 각자의 화장품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 교육 및 연애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지막 발표였어요. 교육 및 연애 문화의 한국의 학교 시스템과 수능 시험, 튀르키예의 약혼식 전통과 연애 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며 두 나라의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소감도 나누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파트너 정구 씨와 대화하는 자연스러웠고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원활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서 언어에 장벽이 있었지만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서로의 나라를 더 잘 알게 됐고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를 발견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운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자료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은 점이 흥미로웠으며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영, 메으디자 대 피루자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러시아어 한국어 통번역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 비루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산명대학교 2학년 학생 조연 씨와 함께 진행한 언어문화 교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조연 씨와의 만남은 이메일, 왓츠앱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정보를 나누고 후속 만남의 주제를 선택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날짜와 진행 방식을 논의했고 첫 번째 문화 교류 주제로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에는 불교, 개신교, 전도교 등 여러 종교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슬람이 주된 종교이지만 세속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믿거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미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희는 서로 많은 미신들을 나누고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숫자 4가 불운을 상징하며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저주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유사한 미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해가 진 후에 쓰레기를 버리면 온도같이 버려진다거나 저녁에 돈을 세면 불을 잃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신이란 단어가 주로 이슬람에서 알라를 뜻하며 알라는 특정한 형태로 그려지지 않고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의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신이보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템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연의 전령과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가수. 한국에서 국민가수는 대중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은 가수를 의미하며 아이유, 박재범 등 많은 K-pop 아이돌 그룹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아제르바이잔 국민예술가라는 진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아가마에프, 레시드 베이부토프, 르야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패션입니다. 한국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트렌드가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제르바이잔은 패션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전통적인 요소와 우아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은 매우 인기가 있으며 특히 티니핑과 같은 작품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돼서 요정이 많은 사람들이 구소령 애니메이션과 러시아, 미국 등의 외국 애니메이션을 즐깁니다. 귀신.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이야기나 영화에서 여러 가지 귀신들이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진이라고 불리는 귀신이 있는데 선한 진과 악한 진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개그맨입니다. 한국에서는 개그맨들이 대중문화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 반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개그맨들이 주로 극장 공연에서 활용합니다. 언어문화교류회 외에도 저는 한국어, 조연 씨는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로의 언어 공부를 위해 줌으로 서로 가르치고 실수를 고쳐주며 언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교류회가 끝난 후에도 저희는 여전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줌으로 만나서 각국의 새로운 문화 정보를 계속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내용 말고도 사실 저희는 이번 주에 여행, 음식, 여행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 교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문화교류회는 저희가 서로의 문화와 특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고 저희 두 사람 사이에 튼튼한 우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팀입니다. 장채희, 쿄스템 바샤크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 전공 장채희입니다. 저는 튀르키예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 쿄스템 바샤크 친구와 총 8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만남을 가졌고 부득이하게 바샤크가 아픈 날에는 카카오톡을 공유하여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통하였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주차별 교류 내용입니다. 1주차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 자기소개, 대학생활, 취미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샤크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K-팝이라고 하였고요. 번외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과 한국 명동에 와서 올리브영이 천국과 같았다는 얘기, 신라면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국가 명절과 전통놀이, 신조어 유행어, 주류 문화, 고등학교 생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샤크는 국가 명절에서 4월 23일인 아기 명절을 소개하였고 3월 18일인 전쟁 군인의 날을 소개하였고 설탕날을 소개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결혼식, 음악, 유명인 지역 행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샤크는 5개의 튀르키예 음악을 이메일에 자세한 설명과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며 저에게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유명인 소개에서는 튀르키예에서는 아이돌보다는 인플루언서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는 에드네라는 봄 행사가 있는데 봄이 오면 집을 청소하고 예쁜 옷을 입고 할라익 춤을 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할라익 춤을 바샤크가 매 회의마다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할라익 춤은 반대 시위를 할 때도 출 만큼 튀르키예에서 전통적인 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샤크는 튀르키예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따로 축하하지 않지만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4주차에는 SNS, 게임, 대회,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바샤크가 원하는 주제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샤크는 SNS는 한국은 아이돌로 인해 챌린지가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바샤크는 튀르키예에서는 챌린지가 아이돌의 가수 춤을 추는 챌린지가 아니라 진짜 도전의 의미인 챌린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을 코에 넣거나 맛없는 음식을 먹어보는 등 챌린지가 유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샤크는 게임을 즐겨하고 심즈 게임이나 칠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대회에서는 바샤크는 축구 대회, 음식 만들기 대회, 패션 대회, 그리고 파쿠르 대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튀르키예에서 노래 대회를 하였는데 이때 2013년에 튀르키예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많은 나라가 튀르키예의 2013년에 1등을 차지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튀르키예의 노래 실력을 굉장히 극찬한다고 하였습니다. 6주 차에는 바샤크의 독한 감기로 인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였는데요. 바샤크의 어머니는 간호사라고 하셔서 질병에 대해 굉장히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샤크는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한국과 같이 화이자를 백신으로 접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언어 공부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앱을 소개하였습니다. 바샤크는 독일어 공부를 조금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독일어와 튀르키예어가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아서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또 터키어의 단어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어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이지만 터키어와 한국어는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인 것을 토대로 튀르키예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교통수단과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샤크가 카톡에 사진을 공유하면서 튀르키예의 표지판과 그리고 한국의 표지판을 비교하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의 스탑같이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고 한국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주차에는 아까 전에 바샤크가 명동에 갔을 때 DMZ를 통해서 갔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를 소개하였습니다. 이거는 바샤크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을 토대로 줌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주차에는 여행지 추천을 하였습니다. 바샤크는 그동안 제가 PPT를 만들었지만 이번에 자기가 PPT를 만들어서 더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5대 궁궐과 남산타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웠던 점과 해결 과정입니다. 어려웠던 점은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결 과정에서는 먼저 사전을 활용해서 서로가 잘 아는 쉬운 영어 표현을 섞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정말 많이 공유하고 각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으로는 추가로 이해가 필요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어를 알려주고 서로 각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튀르키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소소한 것들까지 바샤크가 알려주어서 튀르키예의 삶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바샤크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터키어로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바샤크가 터키어를 알려줬는데 이때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터키어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바샤크가 알려준 터키어에는 고양이라는 뜻의 캐디, 새해 인사인 무틀루 이을라르, 인사말인 말하바, 음식을 만드는 손이 건강하라는 뜻의 일렌의 사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자유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번외로 생각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서로의 문화에서 차이점을 배우고 유사한 점에는 공감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서의 소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주제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해준 바샤크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바샤크는 영어도 잘 해가지고 가끔 영어로 설명해주는 것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샤크는 제가 바샤크보다 5살 어리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제가 끌레끌레라는 터키어를 하였고 이것이 굉장히 기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하기 실력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고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끔 단어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사전에서 찾아봐서 가끔 이해하지 못할 때 저에게 물어보면 설명해 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면서 더 쉬운 주제부터 시작했던 것이 의미 깊었다고 하였습니다. 개선할 점은 저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제약적이어서 그것이 아쉽고 제가 터키어를 좀 더 공부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어문화 교류에 모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성과 발표에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은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교류에는 저번보다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친구들이 정말 즐겁게 활동을 한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고요. 또 진짜 소소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희과 학생들이 조금 더 교과서 밖에 있는 한국 문화 또 한국 언어 신조어들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교류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이런 기회 주신 이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알리에바 바흐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발표 성과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로 양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서로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리 이런 성과를 보고 뿌듯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고요.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조상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발표론을 처음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랬고, 또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 가르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들으면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 중에 이제 한국어 문화교육론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과 학생들한테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저렇게 잘하는 만큼 한국 학생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의 제2외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한다면 더 많은 아마 소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들을 이현 교수님이 잘 준비를 해주셔서 앞으로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희영 교수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오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발표해주신 또 학생들에게도 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뭐 다양한 측면, 또 소소한 그런 측면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문화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노력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파키스탄 학생들하고 이제 베트남 학생들도 이제 함께 성과 발표를 진행했었는데, 지난 학기에 비해서는 이제 직접 그 외국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고, 오늘도 역시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그게 마음을 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했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역시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이 한문학이어서 학생들의 이제 한자어 교육론이라든가 아까 이제 조성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교육론, 이제 민속학 이런 수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역시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과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화교류 할 때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해준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그 이수화 선생님이 많이 좀 고생을 해주셨는데 이수화 선생님 다시 한번 등장하셔서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발표 들으면서 되게 새롭고 다양한 주제들로 교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고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또 서로 언어랑 문화를 존중하면서 교류를 하셨던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도 언어 문화 교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저 이수화 선생님은 이제 저희 졸업생이긴 한데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어문화교육학을 전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중간에서 학생들하고 연결하는 거라든가 이제 자료 정리를 맡아주셔서 이번에 언어문화 교류가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서 이렇게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참여자분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학년도 2학기 온라인 언어문화 교류의 성과 발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 팀 정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